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좀 소개를 해야 이 강의를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강의를 만든 목적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아이들, 특히 영어를 하나도 못했던 아이들에게 정말 고3이 됐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나는 빨리 달린다. 나는 멋지게 춤을 춘다. 이러한 간단한 세 단어 정도의 문장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아이들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데 이미 굉장히 많이 늦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강의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학교 본 수업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의 경우에는 회화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우시면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데 외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문장 패턴을 아신다면 좀 더 빨리 그런 요 정도 제가 요 강의에서 하게 될 것 정도만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회화는 구사가 가능하다. 물론 그 사람들의 슬랭어나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크게 목적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술형 문제를, 그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외울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는 기본 단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강의의 대상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장을 하나도 나는 못 쓴다. 다시 회화나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근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스타트를 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강의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기 때문에 무시할 만큼 하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강의를 모르면 아무리 어려운 것을 배워도 다시 여기로 와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품사편을 위주로 얘기하는 게 되는데 이 품사는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대상은 영어를 진짜 제가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는 단계는 난 영어를 아무것도 몰라. 제가 만나봤던 아이 중에 런도 못 쓰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3단 변화형 이건 굉장히 높은 단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개설해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외우실 수 있게끔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 바로 하셔서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취 단계와 속도는 사실적으로 이건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6학년 정도의 아들, 5학년, 6학년이라면 제가 지금 기초영어 할 단계를 보통은 한 1년의 시간을 가지고 가르쳐요. 짧아도 6개월? 이렇게 길게 가르치는데, 그렇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나 중학생 같은 경우 바로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거 교과서 영어를 외워야 한다 라고 한다면 한 달, 짧으면 한 달, 더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주일 안에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은 약 한 달 보고 가르칩니다. 더 급박하면 1, 2주 안에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2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서 한 번은 꼭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속도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겠구나. 내가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렵다면 오래 걸릴 것이고, 단어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경희방법대로라고 하는 것인데, 경희방법대로 1은 영어 문법, 그램마가 학교 요새 그램마 문법을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램마는 여기서 말하는 센텐스 그램마에서 문장 문법이라고 합니다. 문장 문법. 문장을 쓰기 위한 문법이지 그 밖에 뭐 예전처럼 뭐 성문 영어나 뭐 이런 거에서 배웠던 자잘하고 뭐 이렇게 시험을 보기 위한 문법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완전히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한 문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문법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같이 속성으로 빨리 서술형이나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고 빨리 아이가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가르쳐서 하는 게 제일 빨랐던 경우입니다. 저는 파닉스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닉스를 가르친다고 길게 잡아봤자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리어 영어를 질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영어를 한 문장이라도 지 손으로 쓸 수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거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문법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법을 하나 배우면 바로 문장으로 연결해서 문장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문형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문법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것도 또한 다 하나하나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도록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문법들 어떻게 나와요? 저의 수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아주 쉬운 거에서도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외우는 팁을 드리고 하는 것처럼 영어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어 경위 방식대로는 문법만 가르치지 않고 바로 문장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문법을 통해서 문장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설명이 영어 문법은 말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쓴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이유가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억지스러운 비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틀려서 제가 이런 억지스러운 이유라도 붙여야지만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관사와 소유격은 같이 못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정사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 관사와 소유격을 같이 못 쓴다라고 가르쳐봤자 우리 아이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my girl, my girl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관사를 배울 때 얘는 부정관사를 가리킬 때 미리 예를 듭니다. 얘는 부정관사여서 특정하지 않은 것. 뭐 하지 않은 것? 특정하지 않은 것. 여러 개 있는 것. 이렇게 가리켜 놓습니다. 그리고 my는 내 거니까 특정한 것. 특별한 것이라고 가리키면 특정하지 않은 것과 특정한 것은 같이 쓸 수 없다. 이런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내서 관사와 소유격은 같이 쓰지 않는다. 이러한 그때 가서 다시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논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내용을 까먹는다 해도 제목은 기억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관사와 소유격은 어쩐지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유와 원인들을 많이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 이유를 붙이고 원인을 붙이고 제 나름대로 영어 통사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다 대입해서 여러분에게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고 외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예를 쓰면 관혁명, 소혁명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만들어줍니다. 관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관혁명, 소혁명이란 말을 외워서 그 영어 문장을 봤을 때 pretty girl. 얘가 관사고 형용사고 명사지. 이렇게 막바로 자기의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툴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배울 때
아,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툴들을 드리게 되고 그것을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학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말로 입으로 뱉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자기가 말을 해보라고 요구가 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장을 쓰고 자기가 영어 문장을 말하고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쓸까를 고민해보고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냥 통문장 암기로 영어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적으로 특별하게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 아주 통문장 암기라든가 그냥 영화나 RM 같은 경우에, BTS의 R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도 안 되잖아요? 여러 차례 읽고 따라하고 미드를 여러 차례 보면 영어의 숙지가 가능한 그런 언어적으로 특이한, 사람들 말고 아무리 봐도 따라할 수 없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단계마다 계단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계단이라는 게, 자, 여기서 1m를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단을 한 10개 정도 하면 아무리 오르기 어려운 사람들도 부축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계단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강의는 처음으로 영어를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서술형 문장을 해서 좀 완벽하게 문장을 외운다든가 이런 것을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영어를 시작하고 싶은 어른들, 어느 분들이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영어 단어는 외우는 툴을 드리기도 합니다. 3단 변화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불규칙형이라고 해도 불규칙 안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외울 수 있는 툴을 드리고, 자꾸만 이제 영어 단어에도 약간 그 어원이나 어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우는 툴을 드리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쉬운 단어도 자신이 쓰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내뱉고 하시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절대 눈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연필을 잡고 쓰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영어 문장도 직접 써보셔야 돼요. 눈으로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영어가 빨리 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하실 때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손으로 쓰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입으로 내뱉어서 자기한테 귀에 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초영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들어가는, 아니면 토익 토플로 가는 그런 문법들과 문장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이전까지는 좀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단계 가기 전까지 작은 계단들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